어이 할망구, 뒤에 줄 선 거 안 보여? 주문 안 할 거면 비키라고! 젊은 남자의 고함 소리에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손녀 딸기 케이크 하나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놈의 키오스크가 뭔지 기계 앞에서 버벅거린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제 얼굴을 향해 남자는 기어이 손을 올렸습니다. 짝!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순간 저는 숨고 싶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옥 같던 그곳에 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앞에 검사 공무원증이 펼쳐지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누구 뺨을 친 겁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 옥자는 안방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가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남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다시 풀기를 반복했어요. 오늘 저녁 자신의 집에서 열릴 가족 송년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옥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러 나가는 일이 이렇게 설렐 줄이야. 옥자가 화장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지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음식은 내가 일찍 가서 다 해놓을 테니까. 엄마는 산책 겸 케이크만 찾아와. 남편이 5시에 데리러 갈 거야. 참 고마운 딸이지. 옥자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도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옥자는 거실로 나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이 도착하면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조리도구들을 식탁 위에 차례대로 꺼내놓았어요. 국자, 뒤집개, 큰 그릇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갈까? 옥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옥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이 아닌 시내 번화가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H베이커리는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들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옥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겨울 해가 보였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참 빨리도 한 해가 지나가네. 옥자가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옥자는 번화가의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 요란한 음악 소리,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조용한 동네에만 살던 옥자에게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메모지를 만지자 용기가 났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온 종이였습니다. 우리 예쁜이를 위해서. 옥자가 메모지를 꽉 쥐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길을 물어가며 한참을 걸은 끝에 H베이커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연말이라 그런지 케이크를 사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목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옥자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장 문을 밀었어요. 매장 안은 연말 특수로 더욱 붐볐습니다. 옥자가 진열대를 둘러보니 케이크들이 거의 다 팔린 상태였어요. 당황한 마음에 직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직원들은 포장 박스를 접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기,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직원은 쌓인 주문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옥자의 눈에 주문은 키오스크 이용이라는 안내판이 들어왔어요. 검은 화면의 기계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한숨을 쉬며 줄의 맨 끝으로 향했어요. 옥자가 줄에 서자마자 뒤로 누군가가 바짝 다가섰습니다. 돌아보니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구두를 신은 40대 남성이었어요. 비싼 정장에 반들반들한 머리카락, 온몸에서 돈 냄새가 났습니다. 남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김전무. 내가 회장님 라인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자는 불편한 마음의 앞을 보며 서 있었어요.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기계는 멀어 보였습니다. 남성이 통화를 끊고 옥자의 순서가 다가오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옥자가 키오스크 앞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머뭇거리자 남성이 구두 굽으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딱딱 쳤습니다. 아, 바쁜데 진짜 답답하네. 남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옥자의 귀에 들렸어요. 옥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줄을 선 지 1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했어요. 하지만 터치 반응이 느려서 같은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되었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옥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실수로 토핑 추가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취소 버튼을 찾으려고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난 남성이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아줌마 안 할 거면 비키쇼. 뒤에 줄 안 보여? 옥자는 남성의 반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거친 말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남성이 옥자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서자 숨쉬기가 답답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옥자는 남성의 고함에 놀라 황급히 지갑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동전 몇 개와 신용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굴러갔어요. 아이씨, 똥 밟았네. 남성이 소리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옥자의 카드를 발로 툭 차서 진열대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옥자는 바닥에 엎드려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카드를 주워 담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옥자가 몸을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바람에 남성의 명품 구두 끝을 살짝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 내 구두. 남성이 한쪽 다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어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남성이 옥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구두가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같은 노인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야. 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아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옥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남성의 구두를 닦으려고 다가갔어요. 남성은 옥자의 손을 발로 밀어내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옥자는 그 시선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너희들 뭐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하고 싶어? 남성의 엄포에 사람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뛰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매니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남성은 매니저마저 무시했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남성이 매니저의 명찰을 잡아당기며 협박했습니다. 여기 사장 오라 그래. 옥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다가 카운터 구석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성이 옥자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옥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한다고? 남성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옥자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성이 옥자를 더욱 압박하며 다가섰어요. 옥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성이 옥자가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기는 산산조각이 나며 배터리가 분리되어 굴러갔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가득했어요. 아! 옥자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 휴대폰에는 손녀와의 소중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남성은 지갑을 꺼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꼴이 그게 뭐야? 보상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몇 장의 지폐를 옥자 앞에 던졌어요. 옥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성의 바짓단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옥자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항의했어요. 그 순간 남성이 반사적으로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옥자의 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옥자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한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 저게 뭐하는 짓이야? 노인분을 때리다니. 하지만 남성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네가 칠 테면 쳐보라며 덤비잖아. 정당방위야.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옥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어찔했어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매장 자동문이 열렸어요. 사위 민준이 들어오다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옥자와 삿대질하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민준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성이 쓰러진 옥자를 향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위협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찰나 민준이 남성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성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민준은 화려한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는 기본 제압술을 사용했어요. 정확하고 효과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성의 중심이 무너지며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아, 나.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체중을 실어 남성의 어깨를 눌렀어요. 남성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지금부터 움직이면 현행범 체포 방해로 바로 조치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기세에 모두가 압도된 것 같았어요. 옥자는 바닥에서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성은 민준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어요. 민준이 옥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옥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뺨이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 끝에 상처가 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남성이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이거 너 뭐야?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민준의 강한 악력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이 몸부림을 쳐도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민준은 먼저 옥자가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옥자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찰 공무원증이었습니다. 민준이 남성의 눈앞에 정확히 들이댔어요. 검사 강민준이라는 글자와 선명한 마크가 보였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사님? 말을 더듬으며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준의 신분을 확인한 순간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한 손으로 남성을 제압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건조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여기 현행범 체포 중입니다. 피해자 60대 여성, 가해자 신병 확보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이 통화 내용을 듣고 사색이 되었어요. 급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욱해서 실수를. 회장님 아시면 안 되는데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남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비굴해졌어요. 아까 옥자를 모욕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남성의 변명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옥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옥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장모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옥자의 부어오른 뺨을 확인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했어요. 옥자는 민준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박, 진짜 검사였어. 저 아저씨 이제 완전히 끝났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남성의 비굴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아까는 초상권 침해라고 협박하던 남성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히려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검사님, 저희가 CCTV 원본 영상을 다 확보해뒀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분이 먼저 폭행한 것도 다 찍혔고요. 경찰분들 오시면 증언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까부터 남성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 컸던 거죠. 민준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옥자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해 주려는 배려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남성은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 쪽으로는 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남성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의 서늘한 시선도 남성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남성은 결국 바닥만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남성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의가 승리한 것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옥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정말 화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민주는 옥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옥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도왔어요. 이제 곧 경찰이 올 것이고 모든 게 정리될 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주는 일어나서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준이 명함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경찰관이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님이시군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민준의 신분을 확인하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준이 차근차근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제 장모님이시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남성의 위협적인 언행과 폭행 장면이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매니저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남성이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경찰관을 향해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폭행죄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법적 처벌을 정확히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수갑 차겠습니다. 경찰관이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관이 남성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남성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여고생이 나섰어요. 경찰관님, 제가 영상 찍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여고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고생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다. 정의가 이겼네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옥자를 향해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할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옥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민준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추후 정식 조사받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출석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경찰관이 명함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검사님 연락처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민준이 옥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옥자의 몸이 아직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장모님, 이제 집에 가요. 매니저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가장 크고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매니저가 케이크 상자를 민준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한 저희 마음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매니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매장을 나서자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찬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자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자 몸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옥자를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걱정스럽게 옥자를 부축했어요. 조심스럽게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조수석에 옥자를 앉힌 뒤 안전벨트를 매어 주었어요. 민준이 옥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옥자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차량이 출발하고 도심의 불빛 사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근처 약국 앞에 차를 세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준이 빠르게 뛰어가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멍 연고와 따뜻한 쌍화탕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옥자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발라드리세요.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준이 멍 연고를 옥자의 손에 올려놨어요. 쌍화탕도 드시고요. 옥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사위 볼 면목이 없다.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인 겁니다. 따뜻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민준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옥자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민준은 차를 바로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어요. 옥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보세요.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그림 누르면 되는 기계일 뿐이에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옥자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문 과정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여기 음식 사진 누르고 여기서 개수 정하고. 옥자는 민준이 화면을 누르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서운 기계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앱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 완료 창이 떴습니다. 정말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옥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조금 웃었어요. 민준이 옥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지민이랑 같이 천천히 해봐요. 저도 처음에 버벅댔어요.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옥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옥자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옥자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마음을 추슬렀어요. 부어오른 뺨이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옥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민준이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차 안에 편안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옥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민준은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급정거나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차를 몰았어요. 옥자의 상태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옥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점차 공포심을 떨쳐냈습니다. 옆에 든든한 사위가 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 제때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정말 고맙다. 옥자가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위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민준도 백미러로 옥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안정되어 보여서 안도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졌어요. 아까의 끔찍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음악 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옥자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옥자를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하여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보며 옥자는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가리려고 머리를 한쪽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짐짓 밝은 표정을 연습해봤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갈비찜과 각종 나물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한 것 같았습니다. 왔다. 앞치마를 두른 딸 지민이 국자를 든 채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음식 다 식겠다. 지민이 투정 부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곧 옥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지민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왔어요. 붉어진 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자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재빠르게 나섰어요. 지민과 눈을 맞추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셨는데 내가 늦게 잡았어. 큰일 날 뻔했지. 지민은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이 묻지 않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사님 조심 좀 하지. 지민이 옥자의 팔을 살살 잡으며 말했어요. 액땜했다 치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네. 옥자는 사위의 배려 섞인 거짓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진실을 숨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사위를 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이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옥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네. 웃음을 터뜨리며 딸의 정성을 바라봤어요. 식탁에는 옥자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가 가득했습니다. 색색깔 나물과 따뜻한 국물까지 완벽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지민이 옥자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송년회가 시작되었어요. 민준이 옥자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으니 많이 드세요. 정성스럽게 반찬도 곁들여줬어요. 지민은 옥자에게 와인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잔 하세요. 따뜻한 미소로 건넸어요. 식사를 하며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보냅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거 배울 거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지민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엄마 대단하시네요. 민준도 함께 박수를 쳐줬어요. 장모님 금세 배우실 거예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어요. 옥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사건의 그늘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올해도 정말 고마웠어. 옥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민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장모님. 지민도 옥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요. 따뜻한 말이 옥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은 모두 잊고 가족의 사랑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정말 행복한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매장에서 받아온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예쁜 딸기 케이크 위에 2026 숫자 초를 꽂고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불빛이 옥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건강하세요. 지민과 민준이 생일 축하 노래 대신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옥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늘 겪은 수모와 아픔이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힘차게 촛불을 불어 껐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소원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달콤한 딸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우리 자고 갈까?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옥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내일 출근해야지. 옥자가 의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괜찮다. 혼자서도 씩씩해. 민준과 지민이 재차 권유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그냥 하루만 있어요. 하지만 옥자는 현관까지 나가서 자녀들의 등을 떠밀었어요. 어서 가라, 나 쉴 거다.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위와 딸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고 내일 일 힘내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직접 잠그고 텅 빈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남아 있었거든요. 옥자는 서랍을 열어 예전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깨진 휴대폰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심을 조심스럽게 옮겨 끼웠어요. 민준이 전송해준 가족 셀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늘 찍은 사진 속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장보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케이크 이름이 적힌 종이였어요. 옥자는 펜을 들어 그 옆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가 마음을 대변해 주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하루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소중한 날이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몸의 긴장이 풀어졌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숨소리만 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옥자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낯선 환경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옥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당당함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자처럼 오늘 참 좋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